2024년 갑자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갑자일주 일간 갑목에게 갑진년이 천간인 갑목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이면서 경쟁의 기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으로 추진 엔진이 장착된 것처럼 열심히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되고 투쟁심과 주체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과 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만큼 결실을 향한 경쟁의 마음도 커질 수 있지만 그 결실을 잡아챌 수 있는 힘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갑자일주는 갑진년에 들어오는 비견의 기운이 일지 자수 정인의 기운을 일간 갑목과 함께 흡수하기 때문에 활동적 기운도 커지지만 어떤 일을 꾸준히 밀고 가는 뒷심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갑자일주가 기존의 생각에 매몰되어 움직임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우울한 감이 있었다면 갑진년에는 주체적 힘이 강해지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으로 옮기고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갑자일주 일간 갑목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정제와 달리 불안정한 재물의 흐름이고 정지된 목표가 아닌 움직이는 목표가 됩니다. 그만큼 그 결실을 취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긴장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재는 정제에 비해 더욱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기운인 만큼 기회의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의 폭과 관계의 영역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하지만 또 더 큰 기회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커지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일주는 일지에 자수 정인의 기운을 깔고 있는 만큼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편재의 결실을 취함에 있어 더욱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것으로 잘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는 타겟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심리적 긴장감과 경직성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갑진년에 수시로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고 너무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 과정에서의 리듬감과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습니다. 다음 갑자일주 일지 자수는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를 만나 지지 반합을 이루고 수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지가 수기운으로 변화하는 것은 갑자일주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토 편재의 기운이 수기운의 인성으로 변화하는 것은 결실을 얻음과 동시에 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갑자일주에게 인성의 기운이 커지면 생각이 길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갑진년의 천간으로 갑목 비견이 도래하면서 내면으로 침잠할 수 있는 기운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갑자일주 스스로 갑진년의 하반기로 갈수록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성의 기운을 염두하여 적당히 감투를 쓰거나 대외적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고 식상의 기운을 염두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자신의 재능과 끼, 존재감 등을 드러내는 데에 힘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성으로 뭉치고 침잠할 수 있는 기운을 계속 사용하려 노력한다면 지지로 강하게 형성되는 인성의 기운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강한 뒷심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갑자일주 일지자수는 도화살이 기운입니다. 그리고 일지자수는 일간 갑목을 기준으로 인성의 기운이고 자수의 지장간 안에는 정인 계수, 편인 임수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의 기운이 강한 만큼 기운의 무게가 아래로 깔리게 되기에 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분위기 있는 매력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에서 보이는 무게감과 달리 속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이 흐를 수 있고 본인만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우울감으로 올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갑자일주에게 갑진년에는 화개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크고 독심과 고집이 강하며 명예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개살의 기운이 일간 갑목에게는 편재가 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이 잠재된 능력을 뚝심 있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토가 수기운의 고지이면서 일지자수와 합을 이루어 수기운으로 변화하는 만큼 인성의 기운이 강화되면서 자기 고집과 완고함, 현상 유지의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공공의 책무를 적절히 떠안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보다는 행동을 옮기면서 부딪히려는 자세를 취할 때 잠재적 기운들이 잘 활성화되고 긍정적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자수를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화개살이 되고 일지자수는 장성살이 됩니다. 12신살의 관점에서 화개살이 된다는 것은 글자만 화개살이 아니라 기운관계의 작용에서 진짜 화개살이 되는 것인 만큼 그 작용이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와 진토가 합을 이루고 수기운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지자수의 장성살 기운은 더욱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지의 기운이 강해지면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는 강해진 지지의 기운으로 끌려갈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일주는 갑진년에 천간으로 간목 비견의 기운이 함께하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좀 더 적극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형성된 지지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갑자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일간 간목을 기준으로 목욕의 흐름이 됩니다. 목욕은 아기와 성인의 중간에 해당하는 흐름인 만큼 의사소통은 잘 되지만 아직 도덕률이 완전히 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감정적일 수 있으며 유연성이 넘치고 회복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을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해서도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구설수가 생기면 커지는 여지도 있고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일주에게 이 목욕의 기운은 정인이 되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외부적으로 자유분방하기보다 자기 내면에서 자유로운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기에 진지하고 진중한 느낌이 좀 더 앞서는 갑자일주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즐겁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한 경향이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자일주의 목욕의 흐름에 대해 갑진년에는 진토 쇠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쇠의 기운은 제왕이라는 정점의 흐름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남아있지만 한 다리 뒤로 빼고 장막 뒤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피하면서 안정적 실속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힘이 남아있고 경험의 완숙미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쇠의 기운이 지지 반합을 통해 목욕의 기운으로 수렴하여 작용하는 만큼 과거를 곱씹고 상황을 재정비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완고하게 이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일주는 어떤 면에서는 쇠의 기운이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을 염두한다면 갑진년의 흐름을 균형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현실에 대한 목표의식을 잃지 않고 좀 더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책임의 무게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마치 명예이사나 명예교수, 명예대사와 같은 느낌 정도로 적당히 공공을 위해 움직이는 명분을 가지면 좋습니다. 더불어 너무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적당히 경쟁적 상황에 처하는 것은 오히려 갑자일주가 갑진년의 기운을 좀 더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잠재된 기운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자신이 필요한 곳을 향해 적당히 움직임을 이어갈 때 침체될 수 있는 기운은 흐름을 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발현하게 될 것입니다.